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엄마표 영어랑 어떤 이 학교 교육, 입시 영어 사이의 어떤 간극 있잖아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허준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후고 후자 자, 네. 저는 이제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해서 혼공이라는 이제 별명을 쓰고 있고, 원래 본명은 김혜허 씨, 그리고 준석, 네, 그래서 허준석입니다. 허준석이고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에서 4년, 고등학교에서 11년, 도합 15년을 이제 근무를 했고, 15년이나, 네, 특히 이제 고3 담임을 연속으로 7년을 했습니다. 네, 7년. 지금 이제 고등학교 3년 담임 계속 하다가 조금 제가 고갈이 돼서 작년에 이제 그냥 무급으로 1년 동안 이제 쉬다가 교육청에서 이제 유튜브도 담당하고 거기 이제 인스타그램도 담당하다 보니까 제 네네. 유튜브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야.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또 EBS에서도 강의도 굉장히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몇 년이나 되셨죠? EBS도 좀 거의 됐네. 한 12년 정도, 네. 한 것 같아요. 12년. 그러니까 진짜, 뭐 약간 교사 커리어로는 이제 약간 끝판왕이다는 분명히 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일단 선생님,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제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엄마표 영어라 하면은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을 일단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글쎄, 교육이 흔히 이제 뭐, 3주체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교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 주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영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요걸 조금 더 분화해보면, 요걸 조금 달라요. 학생이 있고, 네, 그 다음에 학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이 있어요. 기관. 근데 기관에는 제가 볼 때 영어 교육 같은 경우에 공교육, 사교육이 그냥 한 몸이 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애가 직접 하는 게 있고 기관에 맡겼을 때, 즉 부모의 손을 떠났을 때 그게 학교든 학원이든 그게 방과후든 애가 어쨌든 부모의 손을 떠나서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게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부모 손을 떠나서 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부모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케어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 영어를 이제 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즉 영어 그쵸. 환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관에서 혹은 지가 혼자 공부하더라도 결국은 노출이라든지 기타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즉 여기서 말하는 엄마표가 그 해당이 되겠죠. 그죠? 거기서 나머지 기관이랑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구멍이 있을 것 같다. 혹은 앞으로 빅픽처를 그릴 때 애가 좀 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왜? 우리 애는 내가 잘 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짚어주는 그런 식이 되겠는데 사실은 기관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본인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엄마표가 예전에 고전적인 엄마표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공부를 해서 애한테 좀 가르치기도 하고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입시 정도 가게 되면 입시에서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존의 기관이 하던 거를 어머니가 상당히 좀 많이 커버해주는 부분은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 힘들지 않을까. 이제는 좀 그걸 분리해서 조금 더 빅픽처로 애가 어떤 성향, 애가 이런 식으로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얘를 내가 잘 아니까 얘를 어떤 기관이나 학교에서 어떤 걸 하고 기관에서 뭘 하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나가서 그럼 부모는 과연 제때 한 땀을 어떻게 뗄 수 있도록 좀 이제 바라봐 주는가. 즉 부모가 지금은 옛날보다 적극 개입하는 것보다는 좀 바라봐주고 어떤 식으로 빅픽처를 그리는 게 애한테 좀 득이 될까. 즉 영어를 이제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어가 아이한테 어떤 인생의 한 조각이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약간 전보다는 좀 적극적인 것보다 살짝 한 발짝 물러나서 애를 서포트해주는 좀 그런 관점의 엄마표 영어가 좀 저는 지금에 맞는 정의가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 관점이 좀 그러네요. 좀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또 듣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엄마표 영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약간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은데 그쵸. 또 선생님의 어떤 말씀 따르면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조합을 해서 진행되는 거라면은 조금 굳이 부담감을 느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 가이드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는 그런 방식의 엄마표를 좀
맞는 약간 지향하시는 뭐 그런 게 아닌가, 네, 생각이. 그럼 선생님 관점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학원을 약간 뭐 무조건 보내지 않는다 이런 것도 또 아니라 적당하게 보낼 때는 보내고 다만 엄마가 좀 이해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아, 그런 관점에서의, 그래서 네, 이게 차이가 이미 있겠네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미 이제 1세대 음, 분들, 그리고 자녀를 좀 키워보신 분, 맞아요. 이미 해보다 보면 엄마가 직접 음, 티칭을 하는 거는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가고 중학교 넘어가면서부터 음, 사실상 이제 직접 우리가 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음, 다 음, 체험하셨기 때문에 기관을 음. 어떻게 적절히 병행할 것이냐, 그 어, 타이밍, 어, 과연 이 어, 기관이 맞느냐, 그 기관이 어, 학교가 될 거냐, 학원이 될 거냐, 어, 학교에서는 과연 뭘 어, 이제 얻어올 거냐. 최대한 얻을 음, 수 있는 걸 얻어야지 그 기관이 음, 갖고 있는 단점만 계속 바라보면서 아, 이걸 내가, 아, 어, 여기서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장점을 어, 찾아서 계속 뛰어야 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그쵸. 네, 고학년에 가면 아, 티칭이 힘들다. 네, 그렇게 어,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어, 근데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진짜 굉장히 현실적이고, 약간 뭐랄까, 현재 교육 환경에 맞는 방식의 접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드는데, 선생님,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선생님은 근데 그러면은, 네. 아이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실제로? 뭐,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제분이 두 분 계신데,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실제로 그러면 학원도 좀 뭐 보내시고, 뭐, 이렇게 하고 계신 건지, 좀, 살짝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영어는 시키는 거 없어요. 네, 아, 수학은, 진짜. 네, 쿠몬 아시죠? 쿠몬. 네, 쿠몬을 저희가 푸는 정도고, 네네. 영어는 어, 시키지 않는데, 근데 큰 애가 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9살. 음, 둘째가 이제 음, 7살. 내년에 초등학생이 되겠죠. 그죠? 7살. 그래서 음, 첫째만 잡으면 둘째는 자동 공략이 되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음, 첫째 내년이면 이제 3학년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쵸. 파닉스는 이제 익혀놔야 되거든요. 그거 이따가 음, 설명드릴 거예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 그거에 맞춰서 요즘은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이제 온라인 사이트 같은 데 있거든요. 뭐 음, starfall.com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음, 뭐 panicsgames.com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그런 음, 데서 그냥 음, 온라인에서 그냥 영단어 그동안 이제 알고 있던 어, 거를 철저하고 어, 매칭하는 거 정도? 매칭 어, 게임이라든지, 매칭 어, 게임이라든지, 어, 게임하면서 어, 지금 파닉스만 딱 즐기고 있는 단계인데, 상당히 아, 재미있는 거는 그 전까지 저는 소리 노출만 계속 해왔었어요. 애가 아, 8살 소리 때까지. 노출을 어떤 방식으로 좀 하셨는지도, 디테일하게. 소리 노출은 어, 사실은 어릴 때는 제일 어, 갑은 사실 널셀 라임이 되겠고요. 널셀 음, 라임 같은 거로 기본적으로 영어 노출제 시작을 시킨 다음에 그 음, 다음부터는 관찰해가지고 애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애들이 제일 꽂히는 게 음, 있거든요. 저희 첫째는 이제 음, 남자이니까 기차 음, 탈 것 이런 것들이니까 그쵸. 토마스와 음,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음, 열차나 이런 게 나오는 영어로 돼 있는 유튜브 어, 영상 같은 걸 어, 계속 들려주면서 어, 그러면서 네네. 이제 동료라든지 이렇게 아이스러운 거하고 실제 어, 어떤 이런 컨텐츠가 들어가 있는 거, 이런 어, 것들 좀 어, 합쳐가지고 계속 이제 어, 소리에 노출시켰거든요. 근데 저는 어, 남들이 볼 땐 무모할 정도로 소리 노출을 많이 시킨 게, 어, 그 책에도 나오지만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국영방송 틀어도 다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쵸. 이제 어, 걔들도 이제 3학년부터 이제 공격이 영어 들어가는데 그 음, 전까지는 이제 공영방송이나 만화를 봐도 다 영어로 나오니까 사실상 음, 그 초등학교 3학년 들어가기 전에 핀란드 애들은 이제 일만 시간의 법칙이 다 노출이, 깨지거든요. 어, 리스닝 이미 다 뗐어요. 그 걔들은 철자만 음, 매치시키기 시작하면 모든 게 의미가 다 들어오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음, 그럼 음, 우리가 이제 음, 벤치마킹하는 방법은 리스닝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쵸. 뭐 물론 그쵸. 철자 좋아하고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음, 저는 음, 기본적으로 리스닝만 주구장창 시켰는데 와이프가 요즘 또 옆에서 아, 놀래요. 애가 전혀 모르는 줄 알았는데 제가 요즘 좀 시킬 때마다 발음해주는 애가 다 옆에서 매치를 거의 다 해요. 쉬운 단어들은. 진짜, 소리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매칭이 되고 이제 어, 의미하고 맞는 작업이 되니까 얘는 재밌거든요. 어, 어, 지금 이 시기 어, 때 와이프한테 제가 시켜가지고 벽에 단어 어, 같은 거 다 브로마이드 붙이고 예, 음, 다음 달 정도 되면 이제 사이트 워드를 음, 바닥에 이렇게 그냥 깔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아, 이제 컨텐츠 워드랑 이제 사이트 워드가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음, 그다음부터는 음, 이제 기초 파닉스 같은 거 음, 들어가면 이제 읽기가 음. 되는 거죠. 그럼 내년에 들어가면 선생님, 그러면은, 뭐, 약간 사교육은 하진 않으셨지만,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소리 노출을 이렇게 계속 시키신 건데, 그럼 그 약간 시작점은 몇 세부터 좀 차근차근 3세?
네. 3세부터? 그럼 하루에 그러면 3세부터 시작했으면 하루에 얼마 정도의 노출을 하셨냐. 이게 사실 근데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했냐, 이거 몇 살부터 시작했냐, 이런 질문들 어떻게 보면 약간 늘 나오는 질문들인데, 그런 부분도 근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약간 시간을 정해놓고 뭔가 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하셨는지. 여러 가지 질문 나왔던 거 제가 녹여서 같이 해드릴게요. 영상 노출을, 소리 노출했냐는데. 맞아요. 영상 노출에 대한 것도 있었고. 무조건 아이의 소중한 시력을 위해서 소리만 이렇게 휴대폰으로 틀어주거나 패드로 틀어주면 높은 곳에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놔가지고 소리만 들을 수 있거든요. 영상을 그렇다고 이제 지금 아마 그러면 우리 애는 벌써 영상 보고 있는데 늦은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영상이라도 이렇게 소리랑 같이 듣게 하면 되는데 좋아하는 영상이 있으면 그거를 딜을 해서 반드시 마무리는 소리로라도 좀 더 들어라 이런 식의 소리를 듣는 게 그게 귀도 좀 이렇게 좀 민감해지고 그 다음에 시력이 뭐니 뭐니 해도 좀 중요하니까 애들이 계속 잘하니까 그렇게 되고 처음에는 그냥 5분이건 10분이건 저는 그냥 들려줬는데 일관성이 언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맥시멈 시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두세 시간 절대 못 쫓아가고요. 5분이든 10분이든 저는 엄마가 설거지하는 타임이 있다. 혹은 학교나 이런 데 다녀와가지고 약간 비는 타임이 있으면 그때 그냥 루틴인 거예요, 루틴. 영어는 이제 루틴으로. 어릴 때는 흥미하고 환경이 두 개가 거의 100%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애가 좋아하는 것을 환경, 지속적으로 틀어준다. 이 두 개가 그냥 되지 어떤 제품과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좋은 게 좋은 거겠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그게 훨씬 중요해요. 일주일 다 이렇게 틀어줄 수 있죠.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그러다 보면 이제 양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니까. 좋은 게 생기면 애가 나중에 왜 끄냐라는 걸 이제 메시지를 어릴 때는 더 해달라고 하고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나 더 듣고 싶어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때부터 그때 전달해주고 딜을 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부담 없는 접근을. 그러면 아까 또 질문 중에 있었는데, 엄마표 영어 쪽 용어를 빌려 얘기하면은, 그냥 흘려듣기만 계속 진행을 했던 거네요. 문자랑 매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그러니까는 아니었던 거고, 동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상물의 어떤 소리들, 흘려듣기 위주로 쭉쭉 씨앗을 뿌려 놓으시고, 이제 3학년 올라갈 때쯤 되니까, 이제, 파닉스와 함께 약간 매칭을 시키는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한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처음에 영어를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다가 초등학교에서 약간 문법 교육이 들어오고 실제로 공교육에서 교육이 시작되고 하면서 선생님이 그간 관찰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막 발생하는지, 아까 말씀하신 뛰쳐나가는 애들도 먼저 나가는 발전하는 애들도 여기 자빠진다면 왜 자빠지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연령에 맞춰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노출은 아까 저희 집 3살 때 시켰다고 해서 이미 딴 분들이 우리 집 애를 3살로 돌려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어릴 때 저는 정말 조금씩 노출시켰어요. 그냥 하루에 그냥 일정 시간이 되면 이런 게 한 5분에서 10분 나온다 정도 노출을 했던 거지 애가 흠뻑 비에 젖을 정도를 한 건 아니니까 아까 그런 분들도 시간이 지났다고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 마시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하고요. 어쨌든 취약 전에 뭔가 씨앗을 뿌려 놓으면 장점은 애가 흡수를 잘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양을 적게 천천히 가도 부모가 사실은 부담이 없다는 건데 오히려 우리는 빨리 해서 어떤 생각하냐면 왕창 뺐을 때 영어는 떼놓고 나중에 딴 걸 하자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솔직히 보시기에 영어를 뗀다라는 게 있나요? 영어를 없죠. 사실 그게 있으면 사실 없죠. 지금도 좀 영어 못했어요. 진짜 늘 그냥 쓰는 거지. 그쵸. 맞아요. 너무 맞는 말이다. 초등 전에는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 소리 노출만 충분히 시켜도 충분하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관찰하셔가지고 애가 그래도 일이라도 좀 더 좋아하는 게 분야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첫 번째 관찰.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모습 다르고 집에서 모습 다르고 학원에서 아이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캘 수 있고 집에서 아이의 어떤 이런 모습까지 관찰하게 되면 애가 이제 궁극적으로 진짜 뭘 좋아하는지를 선생님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어릴 때 발굴해가지고 애가 좋아하는 쪽하고 영어를 어떻게 하면 붙일 건지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이렇게 좀 고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소리랑 흥미 이 두 개가 지금 취학 전에는 키워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어떤 아이들은 아마 어머니께서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우리 애는 벌써부터 애가 알파벳에 관심이 있다. 문자 교육 파닉스를 시작 전에 해야 되느냐? 그래서 파닉스 시점에 그쵸. 대해서는 사실 분분한데 저는 애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웬만큼 들었을 때 이제 의미 파악이 되는 노래든 영상이든 애가 뭐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때쯤이면 활자 교육 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예, 그때쯤 되면 파닉스가 이제 애가 녹여서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 집은 이제 파닉스가 조금씩 이제 녹아 들어갈 거다. 되는 시점에는 집안에 이제 도움이 되도록 애플 뭐 이런 거 있죠. A랑 있는 거. 이런 거 집안에다 뿌려 놓으면서 뿌려놓고 애가 아는 거를 조금씩 발견하게 해줘야 그래야 애가 이제 자존감이 빡 어깨 햄버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파닉스 이제 걸치는 시기가 있겠죠. 그게 취학 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초등학교 1, 2학년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3학년까지는 저는 만약에 3학년까지도 파닉스를 만약 하지 않았다라면 그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학교 안에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학년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동안 이것저것 막 이렇게 크게 기준이 없이 어떤 어머니께서 좋다는 건 다 이렇게 애한테 이렇게 노출을 시켰어요. 이것저것 시키다 보니까 뒤죽박죽된 케이스가 있어요. 뭔가 이것저것 찾아놓고 했는데 딱히 소리 노출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이 좋다고 하는 건 다 시킨 거야. 야구로 치면 좋다고 하는 보약은 그냥 다 먹인 거야. 네, 정체성 없이. 그래서 3학년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 3학년이 교육 과정상 영어가 일주일에 혹시 몇 시간이 든지 아시나요? 혹시? 아니, 잘 몰라요. 막 던져보세요, 막, 그래도. 일주일에 영어 두 시간? 네, 2시간이면, 네. 2시간이면, 맞아, 2시간 정답이에요. 40분 곱하기 2니까 일주일에 80분 들은 거예요. 네, 80분. 80분. 네.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80분으로 1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학 떼고 나면, 될까요? 이게. 그쵸. 이게 각이 안 나오는데? 2만 시간 이상으로 귀가 뚫려서 와서 좀만 가르치면 소리와 매칭이 돼서 바로 이제 쭉쭉 나가니까 걔들은 사기 캐릭터잖아요. 사실 우리랑 비교해서. 그쵸. 이것저것 다 중구난방으로 시키면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게가 그게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트 포인트가 자기가 철학이 예를 들어서 좀 희미하다. 이것저것 좋은 거 시키게 되면 3학년 때 그럼 애가 좀 읽기가 좀 예를 들어서 보고 좀 매치가 좀 잘 안 된다. 3학년 때에서. 그런 경우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옆에 애들이 이제 딱 잘 나가는데 애가 뭐 자기가 안 돼. 그럼 애가 눌려서 오는 거예요. 그때. 그럼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공교육이니까 학교에서 파닉스 이런 거 좀 짚어주는 시간이 없을까? 이렇게 질문이 들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제가 영어 전담들 쌤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좀 교사가 단점이니까 영어 전담들 중에 영어 쌤들 잘하는 쌤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이게 교과서, 즉 교육과정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네, 교과서 파닉스 부분이 앞에 조금 나온대요. 읽을 수 있도록. 근데 그게 몇 차시 나오냐면 4차시에서 끽해야 한 8차시 나온대요. 40분 곱하기 4 아니면 40분 곱하기 그거를 1년치 그 끝이에요? 네, 끝. 아, 진짜? 네. 너무 적잖아요, 이거는. 애가 막말로 이제 뭐 이것저것 좀 제대로 안 돼서 들어온 친구들은 확 눌리는 거죠. 옆에 애들은 그러니까. 너무 쉽다고 했는데 애가 그때 한번 격차가 생기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영어 어려워. 그럼 엄마가 못하겠어. 뭐 좀 시킨 것 같은데 애가 갑자기 영어 어렵다마는 사실 애는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데 다른 애들이 훨씬 더 이해를 잘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애가 사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애들이 너무 잘 따라가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확 눌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나 영어 어려워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영어에 대한 어떤 리바운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 네. 이거 공교육만 믿었는데 집에서 조금 하고 학교만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안 그러니까.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공교육은 공교대로 고충이 있는 거야. 저는 그 중간자 입장이에요. 중간자. 심지어 그쵸. 조사를 하면 어. 4시간에서 8시간 파닉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럼 각이 안 나오면 너무 적은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지금 만약 오신다고 해도 반에 30명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니까. 어떤 애는 ORT 막 높은 단계에 있는데 어떤 애는 지금 그치. 근데 걔 위에서 막 파닉스를 막 두세 달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 선생님도 그럼 딜레마에 빠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슬프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취약 전에 소리 그리고 취약한 후에 파닉스를 하시든지 아니면 취약 전에 소리를 충분히 해서 파닉스를 이렇게 브릿지를 연결해서 이렇게 파닉스까지 해가지고 기초 리딩까지 하든지 어쨌든 파닉스까지는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3학년을 맞이해야 그때 애가 덜 두려워한다는 거죠. 만약에 애가 두려워서 왔어요. 그럼 보통 부모들이 하시는 판단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나? 학원을 보내요? 그 시점에서? 맞습니다. 학원을 보내거나 학습지를 하는데 학습지보다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보통 학원을 보냅니다. 보통 학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학원을 보내는 게 해결책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얘요? 얘도 되고 아니고 학원을 일단 쓰긴 써야 되는데 아까처럼 애가 눌려가지고 엄마 나 영어가 어려워했을 때 엄마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죠.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야 어떻게 해서도 학원을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보통 실패해요. 두려움이 출발점이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떤 학원 찾냐? 잘하는 학원, 소문난 학원 위주로 찾는데 사실은 아이한테 필요한 거는 파닉스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치. 그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치. 학원에 와가지고 잘한다는 애가 있는 학원을 보낸다든지. 그럼 오히려 더 눌린 게 더 눌릴 수가 있겠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네. 막상 갔는데 학원 아시겠죠? 경쟁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엄청 경쟁적이야. 그러면 거기서 애가 좀 착하니까 착하니까 엄마랑 그래도 힘들어도 잘 버텨야 네가 또 학교에서 또 따라갈 수 있어. 다음 온 친구들 또 다니잖아. 라고 돼버리면 사실은 그럼 이제 산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미. 어떤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학원을 보내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애가 지금 파닉스 때문에 눌린 거예요. 보통 3학년 때는. 학교에서 애들이 해리포터를 읽었다라고 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눌리진 않아요. 학원에서 애가 해리포터를 읽었다? 눌릴 수 있죠. 혹은 밖에서 엄마들이 볼 때 우리 애가 해리포터를 읽었다 해볼 때 눌리죠. 근데 학교에서는 딱 옆에 애가 해리포터 읽는다고 애가 눌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 때는 학원을 간다고 하면 일단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파닉스하고 그다음에 영어에서 부족했던 소리 입력 있죠. 그죠? 소리. 요즘 엄마표 영어를 표방한 학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DVD를 시청을 하는 거를 이렇게 루틴에 섞어준다든지 책을 직접 읽어준다든지 이런 학원들이 있어요. 이런 학원에 이제 보낼 때 우리 애가 지금 이게 아직 파닉스하고 이렇게 100% 매치가 안 되니까 좀 그런 걸 좀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학원에서 오케이라고 하면 그런 기관은 보내면 그러면 이제 성공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두려움의 근거가 되면 실패해요.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3학년 이후에 그러면은 4, 5학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아까 막 치고 나갔던 애들도 엎어진다라는 게 그때 뭐가 있어가지고 엎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4학년, 5학년 되면 어떻게 되냐? 3학년하고 4학년은요, 그 교과서 수준 봤을 때 수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것도 신기해요. 3, 4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쓱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씩 점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3, 4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5, 6대 갑자기 훅 돼요. 수준이. 신기하죠? 숨기었죠. 그죠? 그러게. 3, 4대 이렇게 했다가 5, 6대 훅 돼요. 그러면 3, 4대 좀 잘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 5, 6대 한번 어때요? 또 카운터 펀치를 맞는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내가 갑자기 영어가 너무 어려워 라고 하게 됐을 때 또 막 경황이 없어서 그때 그냥 학원을 보내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림 YJJH님께서 하신 것처럼 어학원 보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어학원. 어학원을 보내는 거 괜찮아요. 근데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야. 3학년 때쯤에는 이제 파닉스 위주가 되면 4나 5 때는 그때는 애가 이제 독서하고 사실은 스피킹 하는 쪽 있잖아요. 그쪽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리스닝이나 요거는 계속 깔고 간다는 전제하에 노출을 계속 한다는 전제하에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기준이 안 쓰면 4학년, 5학년 때쯤 돼서 애가 또 막 영어가 또 눌린다. 라고 하면 그때 가가지고 시험 보내게 되면 학원을 보내면 어학원의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은요. 단어를 외우게 시키는 학원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인류의 주적이잖아요. 영단어 외우기. 다들 학창 시절에 고충이 있었고 지금 솔직히 그쵸. 방송 보는 분들 대부분은 다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이라면 애들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단어를 잘 외우게 할 수 있을까? 배웠던 우리들은 다 어때? 학창 시절에 외우다가 이제 손바닥 맞아가면서 이렇게 단어 외우는 그쵸. 어떤 매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학습이었는데 어학원에 가면 아직도 단어를 외우게 시키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학습은 필요하지만 미국에도 사실 스펠링 비가 있잖아요. 그죠? 단어 스펠링. 그쵸. 걔네들하고 우리하고 단어 시험 완전 다른 거는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걔들은 이미 자기들이 아는 단어에 대해서 스펠링을 매칭시키는, 하는 거죠. 그쵸.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거를 스펠링 하는 거고 우리는 어때요? 그쵸. 뉴 월드라고 해서 오늘 자 니네 외울 단어 그쵸. 쉽게 던지죠. 그러면 처음 보는, 아예 모르는. 인생에서 보지 못했던 생뚱맞은 단어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거기서 괴리가 그쵸. 생기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뭐 하루에 50개, 50개, 방학 때는 하루에 100개 이러면서 이렇게 홍보하잖아요. 100개를 외우고 50개 까먹어도 어머니 50개 남은 거니까 남는 장사 한 겁니다. 한 달이면 50 곱하기 30이니까 1500개를 외웠네 하잖아요. 그죠? 그쵸. 사실 저는 좀 미안한 말이긴 한데 제 주변 동료 강사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그거 사실은 교육을 빙자한 폭력이라고 해요. 저는 폭력. 그렇게 외우는 거는 애가 전혀 자기 상황이 맞지 않는 단어들 뚝 떼와가지고 단어하고 단어하고 뜻 예문 있고 요걸 막 통함기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거 세상에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단어. 그래서 그 단어 시험이 시작되는데 심지어 어학원이 경쟁적이야. 얘는 또 몇 개 맞고 나는 틀렸어.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험이라든지 단어 공부라든지 문장 통함기에 대해서 애가 견디지 못하면서 5학년쯤 되면 좀 저렴한 표현을 하면 애가 한번 자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 내가 그동안 착해서 참았는데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라고. 아마 지금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애가 이제 한두 명씩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착하니까 견뎠던 거예요. 단어는 어떻게 외워야 되냐고 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는데 단어는 어릴 때 이제 일찍 시작하는 이유는 결국은 독서를 통해서 고하는 수준에 맞는 독서를 할 때 그래도 얼추 많은 단어 많이 있으니까 한두 개 몰라도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문맥 속에서 유추를 해서 이렇게 단어를 익히는 게 가장 사실 좋죠. 왜냐하면 스키마가 있는 상태에서 단어 딱딱하면 다 걸리잖아요. 거미줄에. 근데 그게 없이 뉴 워즈 30개에서 던지면 어때요? 막 30개 다 외운 것 같지만 작업을 하면 어때요? 이게 뭐 스키마가 없으니까 다 빠지잖아요. 독서를 통해서 즉 자기 수준에 맞춰서 독서를 하는 게 가장 좋죠. 여튼 4, 5학년 때 올라가는 수준 아이가 어떤 거기에 맞춰서 독서라든지 이런 게 병행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시험적인 요소에 애가 계속 노출이 됐을 때 시험적인 넘어지는 지점이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3학년 때 뭐랄까 이 한번 맞이하는 위기의 키워드가 파닉스라고 하면은 4, 5학년 때 그렇게 뭔가 이렇게 자빠지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부분은 그때부터 문법적인 부분이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제 확 뛰는 어떤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갑자기 예를 들면 글줄이 많은 것들을 막 읽게 된다든가 이게 이 레벨이 달라지는 그 지점이 어떤 부분인가요? 네네. 길이하고 어휘가 갑자기 훅 뛰어요. 문법이나 드러나게 가르치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는 포스킬이 그냥 다 녹아졌어. 굳이 이걸 오케이. 얘들아 투부정사야 이렇게 절대 가르치지 않아. 다만 길어지고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는데 그게 3, 4때 올라가는 것보다 4, 5때 그 간격이 훅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학원들도
이제 어휘가 갑자기 뛰니까 막 단어를 암기시키게 하고 막 깜지, 우리 어렸을 때 막 되게 싫었던 그런 방식이 막 동원이 되고 하는 거구나. 아, 길이와 어휘가 갑자기 뛰게 되는 그 지점이 그럼 이제 멘붕을 가져오는 거고. 선생님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거를 또 대비시키는 거는 그럼 3, 4 때 어떤 준비를, 이제 그날이 온다. 이제 4, 5에 이 위기가 올 거야. 라고 할 때, 그때 대비시키는 그러면 좀 합리적인 방법.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은 5, 6대 제가 좀 수준이 뛴다고 했는데 실제로 독서를요 5RT든 뭐든 이렇게 꾸준히 시킨 애들은 사실 5, 6학년 게 쉬워요 학교권. 오히려. 근데 그거 이제 그치.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오히려 이제 너무 이제 빡세게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애가 이제 거기 이제 눌리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오히려 이제 여유를 가지고 3학년 때 파닉스가 제대로 잡혔으면 그 친구는 그냥 꾸준히 쉬운 책,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쭉 3학년 때 읽히고 4학년 때 한번 좀 수준 조금 더 올려가지고 쭉 읽히고 이런 식으로 수준 급간을 한 칸에서 한 3칸 정도만 이렇게 좀 높여주시면 5학년 거는 당연히 잡을 수 있고요. 네, 6학년 때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학원식, 그러니까 학원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약간 경쟁적으로 시험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쵸. 스펙팅 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냥 맹목적인 약간 암기로 가게 됐을 때 그게 이제 3학년이든 4학년이든 5학년이든 애가 어학원에 들어간 타이밍이 다 다르겠죠? 그때쯤 그쵸. 네, 자빠질 수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냥 꾸준하게 독서를 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그냥 책 많이 읽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약간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약간 학원을 보내고 하면서 뭔가 암기 위주의 막 너무 어려운 지문 위주로 진행하게 되는 그런 거를 또 접하게 되면서 오히려 안 자빠져도 되는 게 자빠지게 되는 어떤 그 역효과가 또 그때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지금 경험자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애가 자빠진 경험은. 그리고 애가 그쵸, 맞아. 진짜 안 하고 싶다고. 제가 조금 현실적인 거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초등학교 전담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쌤들 영어 들어가면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설문을 시켜봤대요. 설문을 시켜봤는데 5, 6학년 대상으로 설문 영어라는 과목이 너한테 뭐니? 라고 했더니 반에서 진짜 많이 나온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궁금하네. 뭔가요? 나를 괴롭히는 과목. 악마. 웬일이야. 악마. 악마라는 표현 나와요, 애들. 네. 5, 6학년인데. 그거 진짜 많아요. 반 애들이 악마. 근데 영어 수업 때는 또 그래도 좀 활동하고 이러면 재미는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 시간에 애들이 숨을 쉰대요, 그나마. 그러니까 애들께 빽빽이로 하게 되고 시험 치는 거라서, 그거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 이게 진짜 애한테 지금 필요한 건지, 아니면 애가 좋아하는 쪽을 독서시키고 DVD를 보고 마음에 드는 대목을 필사를 시켜서 라이팅까지 확장하는 게 더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사실은 부모님이 아까 제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관에 위탁시키는 건 좋지만 3주체 중에 하나인 부모가 완전히 이렇게 방치를 해버리게 되면 무슨 목적을 애가 다니는지 그걸 이제 떼버리면 제가 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치가 되는 거고요. 학원을 보내더라도 애가 독서도 뭐든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다니게 되면 그때는 방목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개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렇구나. 초등학교 3, 4, 5 사실은 6까지는 독서하고요. 그 다음에 DVD 두 개가 오히려 아까 취학 전이랑 초등학교 때는 그 취학 전에 소리 노출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취학 전후 해가지고 그 브릿지로 파닉스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3학년부터는 독서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독서를 하면서 반드시 뭐 그동안 해왔다면 상관없지만 DVD 시청 같은 거 꼭 저는 병행을 해줘야 된다 보는 게 글로만 익힌 영어는 나중에 우리가 글로 이렇게 수영을 배운 거랑 비슷해서 실제로 국가를 할 때 순발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DVD 시청 같은 걸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DVD하고 읽기 만약에 DVD만 보고 자란 아이들은 독서를 반드시 병행시켜줘야 되고 독서만 하는 애들은 DVD를 해줘서 반드시 글로 읽는 거하고 실제 하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개 밸런스를 맞게 해주는 작업을 부모가 해주는 게 사실은 학원보다 더 위대한
학습법이라고 저는 사실은 보고 있고요. 학원에서 그걸 해주는 데가 있으면 그거 얼마나 좋은 학원이고 보내면 되지. 그쵸. 하고 집에서는 이제 뭐 중간중간 조금씩만 보충을 해주면 되고 뭐 어차피 독서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뭐 한글이든 뭐 영어 독서든 너무 뻔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는 하면 되는데 근데 대신 5, 6학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6학년이 되면 사실 또 이게 수준이 뛰는 게 중1이 되면 또 한 번 점프를 해요. 아, 3 때 한 번 이제 급간이 있고 5 때 급간이 있고 중1 때 또 급간이 있는 거야. 요 세 번의 점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또 뭔가 이렇게 또 확 눌릴 수 있으니까 5학년 때 저는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영문법을 살짝 스케치를 해두면 좋아요. 그리고 6학년 때는 중2 거, 그리고 중1 때는 자유학년제잖아요. 1년의 유예기간 있어요. 시험도 형성평가밖에 안 봐요. 애들 지필고사가 없어요. 우리가 옛날 보던 뭐 원래고사, 중간고사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는 중3 거 문법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쵸. 그럼 5, 6, 7 동안 그죠? 중1, 2, 중1, 2, 3 요게 1년씩 딱 맞아떨어지죠. 그러면 영문법도 네. 천천히 되새김질해서 볼 수 있어요. 아. 성격 급해하셔가지고 또 초5 때 막 초3 때 이렇게 영문법 중3까지 다 시키고 그러다가 또 탈나는 거예요. 또 탈나요. 그치. 너무 빨리 가려다가, 또 자빠져, 또 자빠져. 네. 그래서, 그때만 또 안 자빠지고 중1 때까지 중3 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커버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 시기 때 되면 앞서 나갔던 애들, 해리포터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애들 또 한 번 자빠져요. 왜냐면, 걔들은 이제 영어를 영어식으로 해서 영어를 잘해요. 학교 수업에서 영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어 뭐야, 싫어. 나 완전 문법 같은 거 잘하는데 이거 왜 또 해? 이런 애들이 시험 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틀린 애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틀리면, 그런 애들은 이제 완성형 학습자잖아요. 학원에서 완성된 애들인데, 좀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학원에서 문제풀이 엄청 빡세게 시킨 대로 학원을 이제 바꾸거나, 아니, 문제풀이가 엄청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또 영어에 놀리면서, 걔는 이제 중학교 사춘기 겪으면서, 나 영어 싫어라고 갑자기 영어 리바운드 선포해요. 그 자빠질 때, 또 한 번 아까 거북이 영어로 또 한 번 치고 갈 수 있어요. 그 타이밍이 또 와요. 네. 궁금한 게 하나가, 선생님은 굉장히 가볍게, 이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중1 때 영문법을 스케치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희는 그 스케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홍콩 영문법을 봐야 되는 건지, 어디 그냥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건지. 그냥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영문법 교재로 공부하든지 아니면 이제 강의로 이제 공부하든지 하는 게 좋은데 저는 학원을 가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시기 때 학원에서 다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쵸. 하니까 하는 것도 관계가 없는데 이제 학원을 했을 때 장점은 애가 좀 의지가 조금 약해도 경쟁적인 아이들은 좀 밀어주고 옆에서 하는 애가 불타올라서 하죠? 그런 애들은 그럴 수 있죠. 충분하고요. 그러지 않고 경쟁적인 걸 좀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애가 자기주도 혼자 하려고 하는 애들. 어떤 애들 혼자 하려고 하냐? 태어날 때부터 혼자 하기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번 영어 이제 중지를 선언했던 애들. 나 안 해. 영어 리바운드 선언했던 그런 애들 간신히 꼬드겨서 이제 학원 가자 그러고 하면 애가 안 가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제 자기 주도라도 이제 시키고 이제 완강을 하게 되면 약간 용돈을 주는 식이라도 이렇게 당근을 이렇게 주는 식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중학교 1학년 교재가 됐든 강의가 됐든 그게 뭐 EBS가 됐든 뭐가 됐든 보통 이제 강의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시청을 하게 하는 건데 읽기 때문에 한 30분 강의면 예를 들어서 한 두어 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 달이면 8개에서 10개 정도 듣잖아요. 두세 달에 걸쳐서 그냥 하나 쭉 떼면 한 30강짜리도 충분히 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기관 주도를 시킬 건지 아니면 애가 자기 주도 즉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걸 시킬 건지 애의 성향을 보고 혹은 애가 이미 영어를 한번 시작하고 선언한 적 없는지 한번 자빠진 적 없는지 그거를 이제 부모가 이미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서 애랑 의논해가지고 어쨌든 그 시기 때 한번 하게 시키고 이제 훑어본다는 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 코스 하나를 떼야 되는 떼야 된다. 사실은 좀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쓰신 요 책도 그러면
그 시점을 약간, 뭐랄까, 염두에 두고, 그러면은 이제 기초영문법을 쓰신 건가요? 그럼 요 책이? 그럼 약간 초등학교 5학년 정도에서 이제 중학교 영문법을 좀 이제 스케치해 나가는 느낌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생님도 강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요런 느낌의 어떤 책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면은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사실은 그 책을 이제 만들었던 이유는 저희 첫째가 초5가 됐을 때 제가 과외를 집에서 시키려고 저희 애도 아, 대박. 사실 저 애를 아, 살려는 진짜. 건데 아, 여러 가지 이제 실험 단계를 걸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깔끔한 버전이 나온 편이라서 그냥 사실은 책을 안 사셔도 저는 관계없어요. 그냥 유튜브 영상 공짜니까 애 유튜브 같은 거 많이 꽤 듣는 편이거든요. 애가 한번 영어 싫다고 이제 선언했던 애들한테 너 이거 완강하면 가지 뭐 몇만 원이라도 주겠다. 뭐 꼬시는 재활을 할 수 있잖아요. 재활을 영어 재활을 그런 단계. 혹은 이제 뭐 좀 막상 이제 학원에 무섭거나 이럴 때 한번 시켜서 애가 좀 잘하고 따라오면 그 어떻게 보면 시간이나 돈 번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쓴 거라서 한번 유튜브 충분히 찾아서 볼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선생님, 근데 지금 잠시 벌써 이제 네. 1시간이 돼서 이제 아마 끊길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잠깐만 끊었다가 선생님 물 한 잔 좀 드시고, 네, 알겠습니다. 드시고, 한 2분, 3분 있다가 네. 바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요 얘기 조금 더 끈적하게 진행하고, 그 다음 연령 또 높아가서 이게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